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워낙 기념일이 많다 보니까 나들이도 많고 행사도 많고요. 네. 그런 달인데 그래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안전이란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마당에서는요. 알쏭달쏭 OX 퀴즈 준비했는데요. 오늘 5월과 잘 어울리는 주제는요.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응급처치 방법들입니다. 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요. 또 챙겨야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왠지 그런 상황들은 나나 내 주변 우리 가족에게는 왠지 일어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하지만 막상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응급처치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린 자녀들은 물론이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부모님들을 위한 방법까지 저희가 모두 준비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먼저 패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독님께서는 워낙 이제 운동을 많이 하셨으니까 혹시 응급 상황에 처해 보셨던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리고 야구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네네. 실제로 제가 또 그런 일을 오.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가다가 갑자기 허리 요통이 와가지고 정말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바로 이제 119 전화를 해서 요청을 했죠, 응급실을. 그래서 네.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병원까지 가서 잘 마무리를 했는데요. 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는 별일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졌던 것이 이게 착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응급처치법이라든가 어떻게 어디다 연락해야 될 것인가 미리 숙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게요. 특히 지정남 씨는 가끔 또 네네. 어머님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혼자 거잖아요. 계시니까. 걱정되시겠어요. 아마 고향에 그 연세 드신 부모님 둔 자녀분들은 네. 다 그 걱정 하실 맞아요. 겁니다. 근데 중학생들이 쓰러진 할머니 심폐소생술 네. 해가지고 구현했던 뉴스도 나오고 맞아요. 네. 그걸 보면서 왜 내 눈 앞에서도 벌어질 상황이니까 응급처치 방법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자세는 몰라가지고. 예.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응급처치를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배워야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OX 퀴즈와 함께 자세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부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부소방서 구급대원 서하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현장에 급하게 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럴까요? 네. 오진우 소방장님 성격 엄청 급하시네요. 그리고 여유 있으십니다. 네. 어떤 네.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으시는. 그러니까요. 네. 시작부터 자기 소개만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든든하죠? 그러니까요. 네. 자, 5월이 되면은요. 평소에 119를 찾는 시기나 이유가 이렇게 따로 있는 그런 계절이나 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5월이 되면 나들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시기에 일어나는 사고,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더 있습니까? 네, 그렇죠. 5월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야외 활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요즘 캠핑도 많이 하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 그 야영장에서 개물림, 벌쏘임, 또 뱀 물림,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뇌졸중까지 이런 출동 건수가 좀 늘어나는 편이긴 하죠. 네. 네, 아무래도 이 응급 상황이라는 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흔히 경험할 수는 없는데 두 분은 이제 본의 아니게 워낙 많이 노출이 돼 있으시니까 이런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건, 사고 현장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안전에 더 많이 신경을 더 쓰시겠죠. 많이 신경을 예. 쓰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자동 심장 충격기를 네네. 보면 위치를 기억해 두거나 오. 아니면 영화관에서 화재 시 대피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예. 화재 시 시작하기 대피로 전에. 영상을 안내해주면 좀 집중해서 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소방관들은 비번 때도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진대로상의 단독 교통사고였는데 네. 이렇게 차량이 아무래도 추돌 위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후미에다가 차를 세워두고 이렇게 안전하게 차가 소통할 수 있게끔 한번 그런 역할을 했던 적도 있고요. 네. 또 어떤 직원들은 비번 때 심정지 환자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하셔가지고 소생까지 하시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네, 우리 저희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입니다. 예. 네. 뭐 말씀하셨지만 비번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쉬기 위해서 영화관에 가서도 대피로가 여기 있구나. 혹시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머릿속에 이런 의식들. 그러니까 네. 영화든 상영을 했는데 영화 내용은 잘 모르겠고 대피로가 저쪽이었어. 그렇죠. 그건 네. 이제 기억이 남으시는 거죠. 아 이게 바로 프로 의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OX 퀴즈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오진우 소방장님이 준비를 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계절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질환이라고 해서 제가 뇌졸중 퀴즈를 하나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뇌졸중 증상 발생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자, 저희들이 네. 요즘에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좀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뇌졸중도 계절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나 혼자 했을 때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할 일, 나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할까요? 네. 라는 질문입니다. 이 보호자에 알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네. 이게 과연 함정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알쏭달쏭한 게 저희 알쏭달쏭 OX 퀴즈의 매력입니다. 네.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를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네, 먼저 여러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뇌졸중 증상 발생 시 가장 먼저 할 일 보호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O, O, 아니다 X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야, 일단 전원이 X를 아니다라고 드셨습니다. 생각하셨어요. 예. 감독님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어떤 그런 일이 생기면은 먼저 응급 그 구조대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병원에 연락을 한다든가 이렇게 가야지 언제 내 식구한테 연락을 해서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보호자가 아니라 네. 119나 119 먼저 병원. 응급 구조를 할 수 있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장 빠른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네. 뿅뿅뿅뿅 오잖아요 이렇게. 네. 네.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니까요. 네. 바로 119. 두 분 이외에도 방청객들 분들도 전원 X를 X를, 드셨거든요. 예. 자, 정답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맞군요. 그렇죠. 예. X가 제가 맞았습니다. 이번 퀴즈를 준비한 거는 네. 굉장히 안타까운 그 출동 사례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뇌졸중을 이제 일으키는 연령대가 네. 이제 고령이시잖아요, 대부분. 예, 젊은 분들은 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 본인이 직접 신고를 안 하세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증상이 발생을 하셨어요. 그랬으면 119에 신고를 주시면 되는데 아유 우리 아들하고 가야지. 우리 딸하고 가야지. 우리 사위하고 가야지. 우리 손주하고 가야지. 그래서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시고 병원을 가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 저희가 이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중요하죠. 한 번 뇌 손상이 시작되면 다시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뇌가 손상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골든타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뇌졸중 관련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119 먼저 신고를 주시고요. 저희가 알아서 보호자들한테 연락할게요. 네. 그래서 먼저 저희한테 신고 주시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 뇌졸중 증상은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이 4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네. 잠깐 안내를 드릴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웃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이하고 크게 웃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네. 이하고 크게 웃어보라고 하면 저를 보세요. 뇌졸중 증상이 있는 우리 환자들은 이래요. 한쪽이 안 되는군요. 한쪽으로만 찡그려져요. 네. 그래서 이하고 크게 웃어보세요. 그게 이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이상한지 좀 봐야 돼요. 네. 말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뭘 물어봐도 아유, 말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가슴을 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것도 뇌졸중으로 인한 구음 장애입니다. 언어 장애거든요. 네. 그리고 아예 엉뚱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거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다음 이제 손이거든요. 네. 자, 뇌졸중 환자는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펴보라고 하면 네. 문제가 있는 뇌 쪽에 반대쪽의 팔이 이렇게 10초 안에 뚝 떨어져요. 힘이 없고 감각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보라고 하면 5초 안에 다리는 무겁거든요. 그래서 5초 안에 떨어져요. 문제가 있는 쪽 다리가. 그래서 손발은 그걸 확인하시라는 의미고요. 네. 그다음 시선입니다. 모든 뇌졸중 환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눈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양쪽 눈 안구 모두
오른쪽으로 쏠려 있거나 왼쪽으로 쏠려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몰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모두 뇌졸중 의심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웃, 손발, 시선입니다. 예. 이웃, 손발, 시선. 시선 네. 네 가지 사항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나요? 그렇죠. 그 전조 증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걸 좀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머님, 고령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팔을 주물러요. 네. 감각이 이상하다고. 아. 요거 뇌졸중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119에 신고해서 병원을 가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근처에 그 신경과가 있는 종합병원에 가서 검진 정도 받아보시면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 첫 번째 문제를 전원이 다 X를 드실 만큼 이쪽 분들은 당연하지 보호자한테 네. 연락하는 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걸 첫 번째 문제로 내셨다는 건 당연하지만 잘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죠. 분명히 본인이 느끼는 증상이 있는데 네. 네. 신고를 미루세요. 자식들 걱정하신다고. 아. 새벽에 증상이 발생했는데 그럼 바로 저희한테 신고를 주시면 되시잖아요. 네. 네.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신고를 되게 늦게 하세요. 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숨기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시고 예. 아이고 그냥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이웃 손발 시선만 잘 기억을 하셨다가 네. 좀 증상들이 광찰이 되시면 본인이 느끼시면 본인이 직접 신고를 주시고 보호자 입장에서 또 지켜봤을 때 그런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119에 신고를 주시고요. 네. 좀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 새벽에 본인이 좀 이상을 느끼셨는데 소방대원들한테 죄송해서 신고를 못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 네. 경우 네.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절대 말고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제발 저희한테 먼저 신고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희도 골든 타임 이내에 환자를 이송을 해야 그렇죠. 그 나중에 그 소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잖아요. 네. 저희도 나름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예. 너무 시간이 흐른 뒤에 신고를 주시면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물론 어르신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만 네. 지킬 건 꼭 지키면서 건강,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패널 두 분도 좀 어느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두 저는- 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X를 들기는 들었지만은 네네. 혹시 순간적으로 너 우리 와이프한테 먼저, 우리 애들한테 먼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오늘 이 문제로 이게 딱 들어보니까 무조건 119로 신고를 해야겠다. 네. 먼저 연결해야겠다 이게.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들한테 침대값 막 아픈 네. 것이 맞아요. 혹시 막 성가시게 값 근데 연락을 하는 것이 안 성갑게 하는 거구만. 네. 바로 연락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예, 119로. 예. 네. 내가 누구에게 폐를 끼친다거나 그런 생각보다는 그 시간을 지체하는 게 오히려 더 폐가 될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빨리 증상을 확인하고 네. 처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시작을 해야 되니까요. 119에 먼저 신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 문제는 서아린 소방사님이 준비하셨는데 경련이나 발작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문제 네. 내주실까요? 네. 네, 경련이나 발작 시 혀를 깨물지 않도록 치아 사이에 손수건 같은 물체를 끼워준다. 네. 뭐 경련이나 발작이 일어났을 때 뭐 혀를 깨물거나 할 수 있으니까 무언가를 끼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는 저희도 이해가 되는데 네. 손수건, 물체 뭐 이런 걸 끼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문제로 나왔다는 건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저는 손수건이 약간 함정인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네. 목을 막지 않을까요? 아, 오히려 위험할 수도 네,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예.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과연 힌트일지 함정일지 여러분들 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자,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경련이나 발작 시 혀를 깨물지 않도록 네. 치아 사이에는 손수건 손수건. 같은 물체를 끼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O, 오늘은, X가 적절히 네, 섞였고요. 엇갈렸네요. 감독님, 자, O를 드셨습니다. 예, 지금 그 우리 두 분께서 네네. 약간의 함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를 그럴 수도 현혹시켜 있다라고. 주셨는데 네. 저는 그렇지만 당연히 이 발작이 일어나면 네. 혀가 꼬인다고 그래요. 네. 어. 그리고 이게 이걸로 이렇게 자기를 자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자기도 모르게
일단은 여기다가 뭔가를 이렇게 물려주는 것이 이게 더 효과적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다시 지금이라도 네. 바꾸시고 싶으면 바꾸세요. 근데 지정란 씨는 좀 감독님이랑 의심스러우세요. 바꾸세요. 감독님 제 말씀 잘 아, 들어보세요. 내가 바꾸라고? 네네. 예, 예. 경련이 나면 이제 어쨌든 무식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구토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 뒤에 수건을 넣고 옆으로 해줘야 돼요. 오, 빨리 바꿔줘요. 빨리. 아니, 그냥 해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이걸 이에다 물리냐 안 물리고 물리냐 나서 한다. 목을 이렇게 뒤로 젖혀가지고 구토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 해주는 것이 이거의 정답이다. 물리면 안 된다. 예, 이렇게 그럼 하면 지정란 씨는 되잖아요. 입안에 무언가를 물리지 않는다. 물리지 않는다. 않는다. 이렇게 되잖아요. 옆으로 또 목을 듣고 본 게 또 그런데 예. 살짝 자, 이미 드셨으니까요. 네. 이미 드셨으니까 자, 일단 이걸로 가겠습니다. 네. 의견은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을 근데 뭐, 네, 정답. 확인을 해 볼까요?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X입니다. 예. 어떤 게 틀렸나요? 그 경련이나 발작을 하는 환자들은 아주 강한 턱 힘으로 턱힘으로 뭘 네, 물을 수 있는 경직이 건가요? 경직이 손가락이 되는데요. 잘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맞습니다. 굉장히 강한 센가요? 힘으로 물어버려요. 예. 흔하지 않은 경우로 이제 혓바닥에 출혈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막고자 뭐 손수건이나 막대 같은 물체를 넣었다가 네. 막대가 잘리거나 하면서 오히려. 기도를 막을 수 있는 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경련이나 발작을 하는 환자의 입에는 아무것도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정남 씨 설명이 정확했나요? 네,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제가 네. 저 구급대원 시험을 봤었어야 돼요. 저도 영화 보러 가면 어디로 대피하는지 그것만 보고 있거든요. 저는 보셨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봤었어야 됐다. 아니 그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네. 그 약간 사람들이 의식이 없을 때 막 흔들잖아요. 네. 네. 그럼 깨어나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안 그래요? 경련을 멈출 수 있는 거는 환자 본인뿐입니다. 네,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보통 2분 안에 경련이 끝나기 마련인데요. 이 증상이 있는 시간 동안 이 환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첫 번째로는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환자 주변에 있는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물체를 치워주고 정리를 해주고 이제 넥타이나 단추나 허리띠 같은 것을 좀 느슨하게 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도와줄 수 있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침이나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정확하게 지정남 씨가 맞춰주셨어요. 네. 왜? 무슨 배우? 학교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아니, 진짜 저 학교에서 배웠어요. 한 가지 또 강조를 네. 드리고 네, 네.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이 경련 발작 그 출동을 가보면 네. 이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가세요. 가세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어요. 아.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뇌전증이라고 해서 간질 발작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이제 그분들은 사실 깨어나면 그냥 자기 일상으로 바로 돌아가면 그렇죠, 그만인데 주변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마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세요. 가세요. 관심 주지 마세요. 가세요. 가더니 가세요. 하고 이제 처치를 해드리고 네. 뭐 병원 이송 도와드리고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몰리지 마세요. 너무 과도한 관심을 주지 마시고 혹시나 예. 주변에 이렇게 뇌전증 환자가 있으면 네. 너무 과도한 관심을 주지 마시고 그저 이렇게 쉴 수 있게끔 그 네. 안전한 공간 내에서 쉴 수 있게끔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그분을 위한 배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련이나 이 발작이 갑자기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왜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대처도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정신과적 문제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부분 뇌전증 때문에 뇌에 회로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발작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은 가장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앞에서 발작할까봐.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배려 차원에서 네. 사람들이 모이지 않게끔 네,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질환을 미리 119에 등록을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네. 119 안심 콜 시스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예를 들어 환자가 혼자 있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고 하면은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지연돼서 네. 자칫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줄여보고자 저희 소방청에서는 119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있는데요.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환자가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이나 가지고 있는 질병, 보호자 연락처 같은 것을 미리 사전에 등록해가지고 등록했던 번호로 자동으로 연락이 갈 수 있게 저희가 되는. 상황실에서 접수가 되면 네. 그 정보가 떠요. 네. 네, 그 연락처에 그 정보가 묶여져 있는 겁니다. 네. 이 119 안심콜 서비스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정보를 바로 구급대원들한테 전달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성환 감독님이 이게 당뇨병이 있다고 네. 가정을 네, 하고 가정하고. 그 당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신고를 주셨어요. 근데 네. 당이 떨어지게 되면 그 자기 병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119 안심콜 서비스에 미리 가입을 하시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안 그 하고. 해당 핸드폰으로 상황실에 전화를 주시면 자동으로 정보가 떠요. 네. 그러면 구급대원들은 이분은 당뇨 환자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뭘 제일 먼저 하겠어요? 지병 확인하고 혈당 체크 먼저 하겠죠. 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당뇨병 당뇨를 환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시간도 아껴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가 바로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혈당 체크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그에 맞는 응급처치를 해드리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119 안심콜이고요. 근데 네. 이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등록해 주시면 좋은데 네. 어르신들이 등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울 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께서 예. 어머니,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119 안심콜 검색하면 119 유비 쿼터스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 안에서 등록하시면 돼요. 오. 네, 자녀분들이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정말 좋은 것이 네. 다음 주 월요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혼자 나 이거 귀찮아서 잘 못하겠다 하는 부모님들 계시면 자녀분들께서 이 찾기 복잡하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어디에서든 포털 사이트에서 119 안심콜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네. 하시면 등록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대리인도 가능하잖아요. 그럼요. 자녀분들도 네, 가능하잖아요. 자녀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 어버이날 선물로 이거 해놓으시면 정말 이거는 좋을 것 필수입니다. 같은데. 필수. 네. 두 분도 처음 알게 되셨죠? 네. 저요? 지난번에 한번 정보를 얻어서 네. 저는 사실 그 119에 그 앱을 깔아놨어요. 나의 네, 훌륭하십니다. 깔아놨는데 네네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나의 그 병의 지병이라든지, 이력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해서 아직 입력을 못했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 하면 이따 가서 다시 입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내 것을 미리 구급대원들이 알고 그렇죠. 있으면 너무나 알고 온다는 좀 더 거죠. 쉽게 네네네. 응급처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네네. 저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했는데 한 가지를 더 못한 게 있네요. 나 오늘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예. 뒤에서 어머 나 몰랐네 해야 되는데 아니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진짜 엄마 언능 합시다. 네. 시골에 그건 있어요. 누르는 버튼은 있어요. 119 맞아요. 버튼 각 예. 댁마다. 근데 이거 빨리 해놔야 되겠네요. 그럼요. 네. 예. 아유, 몰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서 우리가 보호자한테 연락한다 만다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 안심 콜센터에 등록을 해두면 보호자에게도 문자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가니까 예, 그렇죠. 모든 것들이 네, 맞습니다. 통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 주소창에 좋습니다. 119 안심 콜 안심 서비스, 콜 서비스. 119 안심 콜 서비스를 치시면은요 가입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맘때 참 많이 발생하는 사고죠. 벌쏘임 사고와 관련된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만나볼까요? 네, 퀴즈 드리겠습니다. 네. 자, 벌에 쏘일 경우 빠르게 손으로 벌침을 뽑아야 한다. 네. 네. 빠르게 손으로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크게 웃으셔서 이 웃음 속에 답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손으로 뽑을 수 있냐 없냐부터 지금 고민을 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등에 쏘였을 때는 손으로 못 뽑잖아요. 안 닿아서. 네. 자, 근데 야외 네네. 활동이 많아지면서 저희들도 방송할 때 뉴스로 네. 심심찮게 맞아요. 이 내용을 전해드리기는 하거든요. 벌 쏘이는 사고가 많은 건데, 자 손으로 빠르게 벌침을 뽑아야 하는지 아니면
있던 그대로 두어야 하는지 예.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뽑지 말고 다른 걸 먼저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문제만을 보고 OX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에 쏘일 경우 빠르게 손으로 벌침을 뽑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지금 어떤 분이 감독님 따라가셨어요? O를 드셨다가 감독님 X 드시니까 싹 바꾸셨는데. 아, 그만큼 들었어요? 헷갈리는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헷갈리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감독님을 따라가시는 분도 계셨어요. 한 분만 O를 드셨고 네. 전원 X 드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까요? 감독님. 저는 손으로 뽑아야 된다에 동의할 수가 없을 아, 거예요. 손이 아, 아니다. 손이 아니다. 손은 아니고, 하여튼 그 뽑으면 벌침은 뽑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뭐- 감독님 만약에 문제가 예. 벌에 쏘일 경우 예. 벌침을 뽑아야 한다. 손 빼고 그러면 O 드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 뽑아야 돼. 벌침을 뽑아야 된다니까. 예, 뽑긴 뽑아야 된다. 손 말고 그냥 그냥 뽑아야 벌침을 뽑아야 한다. 네. 그럼 O라고 생각하시는 아니죠. 거예요? 손으로 뽑는 것은 아니다. 그럼 손이 아니면 그러니까 뭐한 것 손 같으세요? 아니고 핀센트 같은 걸로 뽑아야죠. 핀셋 아니, 근데 같은 걸로 핀셋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아,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손으로는 이것이 손에 아. 이물질이 있어서 오히려 저 감염시킬 생각은 수도 그렇고. 있어요. 감염의 뭘 쓰여 위험이 봤어요? 있다. 안 쓰여봤으면 말을 말아요. 예. 제가 쓰여봤는데 벌집이 딱 쓰이잖아요. 그럼 네. 벌이 떨어져요. 근데 침은 계속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여요. 침이. 그러면 이거 손으로 빼잖아요. 그럼 손을 또 떼요. 아, 손으로 그래요? 들어가요? 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불어요. 이제. 들어가세요. 네, 난리가 나불어요. 예, 그게 예. 말씀하세요. 가까이에 있는 나뭇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툭 쳐내야지. 나뭇가지요? 아. 쳐낸다? 예, 예. 바닥에 있는 뽑긴 뽑아야 나뭇가지요? 돼. 뽑긴 뽑아야 예. 되는데 이 쇠염으로 움직여요. 침이. 맞아요. 맞아요. 맞대잖아요. 아니 근데 아니, 아직 정답을 공개 안 하셨어요. 그게 나뭇가지로 이렇게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이렇게 푹 짜든가 짜서 빼내야지. 짠다고요? 짜도 해야지. 이걸로 그 압박을 해서 확 짜내야지. 자, 오늘 벌침 아, 쏘였을 때 예.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정답을 네.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할까요? 네, 정답은요? 정답은요? X입니다. 예, 자, 일단 X입니다. 맞았네. 일단 자, X. 답은 X였어요? X인데. 네, 답은 맞았습니다. 예, 일단 그 벌침에 쏘이게 되면 그 침 안에 독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손으로 잡아서 빼려고 하면 이 독을 손으로 짠 것과 같은 효과예요. 이 독을 이게 손으로 잡으니까 짜질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독이 더 피부로 주입이 들어가겠네요.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빼시는 거는 절대 안 되겠고요. 네. 핀셋 그 도구를 이용해서 핀셋으로 뽑아내 그것도 마찬가지죠, 네. 사실. 손은 안 아픈데 시전남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손은 안 아플 수 있는데 안- 그것도 이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잡는 과정에서 또 독이 또 독이 피부에 또. 주입이 됨으로써 예. 염증 부위가 커지거든요. 하니까 이 벌침을 뽑아내실 때는 카드요. 카드. 아. 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예. 밀어요? 밀어내시라고요. 아,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서. 예,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해서 살짝 밀어내세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밀려고 하면 그 플라스틱 카드가 이렇게 잘 안 밀리거든요. 예. 물을 살짝 묻혀서요. 아.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쑥 밀어내셔가지고 침이 뽕 빠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정남 씨 한번 해드릴게요. 물에다가 해서 딱 해서. 해갖고 시범으로 이렇게 네네네. 아, 쏙 이걸로, 뽑아 네. 쏙 뽑혔네. 이거 카드도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요. 만약에 카드 같은 게 없다면 없어요. 대체품이 뭐가 있을까요? 대체품은 일단 뭐 대체품이 없다라고 하면 아니 예. 대체품을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 일단 예. 그대로 놔두세요. 아, 그대로 놔두는 놔두시고 게. 일단 119에 먼저 신고를 주시고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근데 대체품이라고 하면 딱히 제가 뭐 떠오르는 것은 없지만 일단 얼음찜질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근처 뭐 가게나 이런 데에서 혹시 뭐 아이스크림을 사실 수 있다고 하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천으로 감싸가지고 그 주변에만 침은 건드리시지 마시고 그 주변만 얼음찜질 하시면서 119 신고하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침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침을 건드리지 않는 것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보통 쇼크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벌에 쏘여서 이상 반응을 느꼈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있죠. 본인이 느낄 때 이건 이상 반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까?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쇼크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혈압은 낮아지고 맥박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그 벌침에 의해서
현상으로 쇼크 증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얼굴하고 기도가 다 부어버려요. 기도까지 부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숨쉬기가 힘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얼굴이 붓는 느낌이라든지 어지럽다든지 시야가 흐려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반드시 119에 신고하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병원 가셔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한 소방장님, 말씀입니다. 제가 네. 딱 진짜 요맘때쯤에 야외에서 방송을 하다가 네. 이렇게 방송 중에 뭐가 딱 건드리는 그런 느낌이 방송 중에? 예 느낌이 네네. 났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네. 방송 중이니까 뭘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약간 이게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봤더니 벌침 그러니까 벌에 쏘인 것 같더라고요. 아, 정말요? 근데 그 네. 순간 딱 쏘였을 때 이렇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참고 버텼거든요. 네네네네. 그리고 이따가 겉옷을 벗었죠. 그걸 네네네. 빼려고. 근데 겉옷을 벗는 과정에서 이 벌침이 잘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호흡 그렇죠. 곤란 증상도 쇼크 가운데 하나입니까? 그럼요. 오. 가장 최악의 쇼크 중에 하나죠. 네. 아나필락시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무섭다. 얼굴이 붓고 기도까지 기도가, 부어버리면서 숨쉬기 호흡 부전으로 이어지고 또 사망하시는 경우도 발생하는 경우가 그런 아마 그 벌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죠. 네. 네. 뭐 대부분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쇼크가 왔을 때는 꼭 네. 119를 부르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응급처치와 관련된 OX 퀴즈 만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만나볼 텐데요. 네. 다음 문제는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된 문제 서아린 소방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화상이다. 네. 자, 나이가 어릴수록 피부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약하죠. 때문에 그러니까 화상을 입게 되면 그 어린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안전 부주의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뭐 뜨거워 위험해 조심해 이런 얘기 진짜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위험한 순간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 같거든요. 네. 어린이 안전사고에서 정말 수많은 안전사고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과연 화상일지. 네. 자,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화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도 함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OX가 적절히 섞였고요. 그리고 두 분 오늘 좀 마음이 잘 네. 맞으시네요. 그동안에 정남 씨가 저한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일단 제가- 두 번째가 제가 상식이 화상이자. 풍부해진 겁니다. 이유 한번 상식이 들어보겠습니다. 풍부해진 거예요. 감독님. 네네네. 네, 근데 저도 지금 화상을 많이 입었거든요. 온몸에. 보이는 곳을 빼놓고 다 화상이에요, 제가. 햇빛 어렸을 같은 때. 거요? 아, 어렸을 때. 부지로 집에서 뜨거운 물에 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뭐 이게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뭐 첫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어린이 화상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아, 근데 문제는 두 번째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다인데 그냥 감독님은 화상이 많다. 많은 것이다. 화상은 많다. 예, 아, 두 번째다. 저도 첫 번째는 이제 타박상이 주로 타박상. 이거 갖고 넘어지고 막 네. 어디 끼고 이런 거 같고 음. 화상 이게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나 제 주변 아이들 봐도 정수기 있잖아요. 예. 그냥 이렇게 누르면 뜨거운 물 나오고 여기에 손등을 대가지고 아직도 흉터가 졌거든요. 어. 의외로 많더라고요 화상이. 어. 그래서 저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어, 타박상, 화상, 뭐 낙상. 네. 참 위험한 순간은 너무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저희가 어린이 안전사고 중에 두 두 번째로 번째. 많은 게 화상이다였거든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오, 네. 잘하셔. 네, 설명해 주실까요?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달려다니면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낙상 사고고요. 그래요. 이제 네. 부딪히면서 찢어진 상처가 생기는 열상 사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화상 사고나 감전 사고 그리고 중독이나 삼킴 사고 등이 있는데요. 이 사고들의 절반 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 뭐 낙상 말씀을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요. 네. 딸이
근데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을 날겠다며 소파에서 점프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로 철퍼덕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었거든요. 근데 아이는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나는 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아. 거예요. 그 나이 때는 그런가 봐요. 저희 조카도 똑같이 너무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슈퍼맨이라면서 벽을 타고 다니던데요. 예, 네. 그래서 낙상이 정말 많고 네. 아직까지 저희는 화상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만 화상도 위험에 많이 노출이 돼 있죠. 네, 근데 이제 두 분께서는 이제 어린 자녀부터 이제 성장이 됐으니까 키워 보셨는데 그 집안 내부를 보면 어린 아이들한테 위험한 가전 제품들이 꽤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손녀가 집에를 모처럼 오면은요. 네. 일단은 모든 것들을 다 치우시죠. 치웁니다. 안전한 쪽에도. 네. 근데 네. 보면은 애들이 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애들이 오니까 전부 이게 위험한 도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가스레인지부터 그 물 뜨겁게 데우는 것부터 시작을 네. 해서 뭐 전기 밥솥까지 해서 시작을 해서 뭐 안 뜨겁게 그 화상 위험이 안 노출되지 않은 거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비상입니다, 예. 비상. 꼭 쇠 젓가락으로 한 번씩 이렇게 콘센트 넣어보잖아요. 그럼 아이들 궁금해서.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거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쇼파를 없애야 돼요, 집에서. 제가 쇼파 밑에 누워있는데 아이가 똑같이 네. 슝! 해서 제 배 위로 떨어져가지고 저 죽은 척 했잖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럴 때는 병원 놀이 하시면 됩니다. 환자로 죽은 척 바꿔. 했어요. 그다음부터 뛰어내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 왜 뭐 이렇게 모서리, 문짝 네. 밑에, 네. 뭐 난리죠. 욕실 밑 타일 진짜 예. 부모들 진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맞아요. 특히 왜 전기밥솥 같은 경우에 전기 나오기 전에 찰랑찰랑찰랑 소리 나면은 신기해서 이렇게 맞아요. 가까이 갔다가 얼굴- 전기가 확 올라와서 네. 화상 입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 이제 어린이 입장에서는 참 위험한 게 참 많고 특히나 화상 같은 경우에 이 화상에 만약에 노출이 됐을 때 네. 뭔가 빨리 차가운 걸 갖다 대야겠다 오. 해서 얼음을 얼음. 갖다 대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얼음 아니야? 화상 네. 열기를 예. 빼주려고 했던 시도는 좋았으나 예. 얼음을 바로 직접 가져다 대는 경우에는 이미 손상받은 피부에 2차적으로 자극이 되어서 더 손상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더 손상을 주는 행위인가요? 네, 맞습니다. 얼음을 드시는 게 아니고 네. 그냥 차가운 흐르는 물에 열기만 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가다 그냥 얼음을 차가운 대면 안 흐르는 돼요. 물에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시면 안 되고 네. 차가운 흐르는 물에 이 상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열감만 빼주신다고 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화상 전문 센터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간호사로. 네. 그러면 화상 전문 센터에서 그 우리 가정 내에서 제일 해서 오는 처치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네. 집에 있는 연고라는 연고를 다 아. 꺼내가지고 발라서. 덕지덕지 발라서 와요. 네. 이거 다 헹궈내야 되거든요. 네. 아. 집에서 연고 바르지 마세요. 에이. 무슨 화상 연고를 사서 이렇게 발라갖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도 바르지 마시고 그냥 흐르는 찬물에 예. 헹궈서 열감만 빼셔가지고 어. 깨끗하게 해서 그냥 병원으로 오세요. 바로 병원으로. 네, 막 이렇게 연고 바르고 막 약 바르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열감만 식혀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다고 얼음을 대시는 거는 안 되고요. 흐르는 물에 흐르는 찬물에. 흐르는 찬물에. 이렇게 흘려보내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네.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다음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119 이용에 관한 문제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네. 문제일지 오진우 소방장님. 네, 119 차량에 탑승 가능한 보호자는 한 명이다. 네. 어. 자, 119 차량에 탑승을 안 해보신 분들이 더 많으시겠죠, 그렇죠. 시청자분들 가운데. 그런데 저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안내를 해주시죠. 이 차량에 탑승하실 수 있는 보호자는 명입니다라고. 아, 몇 명일까요? 네. 네. 한 명이라고 문제를 내주셨는데 예. 그런데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았던 것이 간혹 실제일 수도 있고 아닐 아닐 수도 수도 있다는 있고.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정확한 정답을 저희가 알려드리기 위한 문제니까요. 네. 자, 일단 문제에만 집중을 하셔서 네. 119 차량에 탑승 가능한 보호자, 환자 아니겠죠? 보호자가 한 명이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셋. 자, 감독님 고민이 느리셔요. 많으십니다. 네. 야, 네. 자, 고민가 감독님 많아요. 설명 들어볼게요. 아니 저는 보호자가 없이 탔거든요. 혼자요? 예, 혼자 탔어요. 아, 혼자 환자로 타신 거예요? 네, 혼자 네. 환자로 탔는데 네네네. 보호자가 누군가 탔으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
확실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화를 보니까 한 명만 타는 것 같아요. 남녀가 둘이 같이 가더라도 누군가가 환자 놔두고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빠지더라고요. 예. 그게 아마 분명히 일리가 있을 거예요, 영화에서. 제가 오늘 선택한 건 그 119 차량이 좁아요. 좁은데 거기 막 이 사람 저 사람 타고 복잡해 죽고 그냥 나 죽겠어 한데 그냥 거기 대원 한 분 계시고 예. 보호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설명할 분 한 분만 있으면 되지. 네. 좁아 걱정된다고 다 타지 마세요. 맞아. 네, 맞는 네. 것 저 같아요. 오늘 지정남 씨께서 문제 맞히실 때 그 이유를 들어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직접 경험하신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아니에요, 두 근데? 분의 답도 많이 지금 일치하는 게 비슷해져요. 많아요. 네, 근데 네, 오늘 좀 일치하네요. 그러게요. 예, 네. 아, 진짜. 자, 예. 그럼 정답 알아볼까요? 네, 정답은요. 네, 5입니다. 예. 한 명이군요. 네. 예. 네, 한 명. 뭐 사실 그게 뭐 저희 지침이나 뭐 소방법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딱 정한 거는 아닌데요. 네. 저희 차량이 아시다시피 필요할 때는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안전한 상황에서는 중앙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 신호를 위반할 위반하고 수도 갈 수도 있고. 있습니다. 예. 또 속도도 이렇게 과속을 해서 갈 수도 있고요. 환자를 위해서죠.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사고가 나게 되면 안에 타시는 분들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에 탑승 가능한 보호자는 한 명이다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끔 보면은요 사적인 용무 때문에 119에 그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런 방송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버스가 끊겨서 택시비가 없는데 집에 갈 네?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요? 좀 이제 광주 외곽 네. 좀 시골스러운 광주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신고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좀 태워달라. 혼내줄까요? 네? 혼내줄까요? 그렇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좀 이제 저희 뭐 출동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드려야 될 대상권은 아니고 사실은 이거는 경찰에서 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안전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경찰이 해야 될 처리해야 할 아마 건으로 보여지고, 근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께서 119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119에 먼저 신고를 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네. 경찰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죠. 그런 네. 경우는. 네네. 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지만 또 다른 위급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대처를 출동을 못 할 해야 수 있기 되니까.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빌려서 다른 보호자분들께도 꼭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시는데 네. 응급 소방차를 119 119 차를 절대 따라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이제 저희가 보호자는 한 명 탈 수 있으니까 네. 보호자를 모시고 가는데 네. 또 다른 분이 또 차를 가지고 따라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소방 119 차를. 네네네네. 보호자분이 이제 마음이 급하시니까 저희 차가 이제 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선도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신호를 위반할 수도 있고 과속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 차를 계속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보호자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또 안 받으시고 마음 급하니까. 급하니까 119 차 빨리 쫓아가야 된다고 네. 전화도 안 받으시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잠시 정차를 해가지고 따라오지 마세요.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천천히 와도 되니까 우리 먼저 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오세요 하고 예, 좀 예. 이렇게 진정을 시키고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119 차를 따라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고 많이 나거든요. 그렇게. 예. 네, 그래서 절대 그런 경우는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건 굉장히 위험하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간혹 그런 경우를 음. 봤어요. 구급차가 오는데 그 자리를 그 차 전혀 움직이지 않고 비켜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네네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뒤에 픽업이 오면 불안해서라도 옆으로 비켜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그거 자기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냥 그대로 가. 네네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 차 안에 내 식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요. 자연스럽게 열어지죠. 그러니까 근데 드라마에서 대부분 시민들은 비켜주세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를 차를 인지를 못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 빼고는 거의 다 양보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또 많이 광주 시민 달라졌네요. 의식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제발 좀 아이고, 그래야 다행이다. 돼요. 네, 네. 다시 한번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OX 퀴즈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응급처치법과 관련된 문제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야, 이거는 좀 저희가 잘 알았으면 하는 그런 그렇죠. 바람이 듭니다. 네.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네, 문제 내주시죠. 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손 전체를 이용해 힘껏 압박해줘야 한다. 네. 열린 마당
오랫동안 시청하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뤘던 적이 있는데 네. 자 문제는 어땠었지? 라는 겁니다. 아하. 어떻게 썼지? 심폐소생술 그래 그때 방송했었지. 네. 때문에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어도요. 헷갈릴 수 있죠. 네,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음. 재교육을 받으실 것을 권장한다고 하네요. 네. 자, 어떤 문제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십시오. 네. 자, 심폐소생술을 할 때 손 전체를 이용해서 힘껏 압박해 줘야 한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함정이 있을 것도 같고 네.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손 아니면 어디로 압박을 할 거예요? 일단은 OX를 들고 나서 저희가 들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자, 하죠. 심폐소생술을 할 때 손 전체를 이용해서 힘껏 압박해 줘야 많이 힘껏일까요? 손 전체일까요? 자, 힘껏 압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 아니다.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전원이 X를 들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심폐소생술 어허. 관련 방송을 한 걸 기억을 다 잘 하고 계신가 봐요. 네. 만약에 네. 전원이 정답이라면 저희가 그때 방송을 정말 잘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뭐가 지난번에 틀렸을까요? 나오셔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심폐소생술하는 법을. 그때는 하임비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요?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간에 네네.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저는 그냥 놓고 그냥 막 누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하는 방법들이 다 있더라고요. 네. 네네. 이게 저는 절대로 온 몸을 다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뭔가 임팩트를 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 아니 저기에서 뭐가 틀린 것 같으세요? 그러면 어디가요? 지금 저 문제 문제에서 가운데에서 손 전체를 이용해서 손 힘껏 전체를 압박해 줘야 이용하는 게 된다. 아니에요. 손 전체가 손 아니라 전체가 손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얼씨구 네. 정답입니다. 진영 같은 같은 의견이세요? 똑같은 거예요? 정답이죠. 같은 의견인가요? 네. 그리고 열린마당뿐만 아니고 KBS에서 계속 그래, 이 맞아요.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공익 광고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많은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얼쑤 얼쑤. 정답. 네. 아니 확신한 거예요, 정답? 에이. 지금 전원이 X를 들어주셨는데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로 손 전체 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독님께서는 포인트가 되는 곳으로 해야 된다. 힘이 가장 잘 들어갈 네. 수 있는 이렇게 곳이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거든요. 주셨고요. 네. 정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은 정답은? X 맞습니다. X. 네. 어느 두분 부분이- 설명 어떻습니까? 네, 너무 정확하게 잘해주셨고 네. 정말 지정남 씨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교육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네. 그러면 문제 중에서 어느 부분이 틀렸던 건가요? 네, 손 전체가 아닌 네. 손 전체로 압박했을 때는 힘이 분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되군요. 이 손꿈치를 이용해서 강하게 흉골을 압박해주는 것이 정답입니다. 예, 네. 가장 힘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이 손꿈치 네.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네. 때문에 오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체 모형을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네. 자, 두 분 앞으로 나오셔서 실제로 네, 시연을 설명을. 하시면서 설명을 좀 덧붙여 예, 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제가 좀 자리로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저희 자. 동부소방서에서 3천만 원짜리 애니를 엄청난 장비를 저희가 드려왔습니다. 네. 자세히 자리 잡아주시고요. 예. 자, 오늘 심폐소생술에 관한 것은 네.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자,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은 안 된다 위주로 하겠습니다. 안 되는 잘못된 것. 것. 네, 예. 잘못된 심폐소생술입니다. 예. 자,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일단 가슴을 누르고 보자. 예. 배 위에서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자,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무릎 꿇기가 싫으신가?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배 위에서 가슴 압박을 하게 되면은요, 네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있는 혈액을 온몸으로 쏴줘야 되는데 특히나 뇌 쪽으로 쏴줘야 되겠죠. 근데 네. 복부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배 위에서 심폐소생 가슴 압박을 하시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오히려 숨을 더 네. 못 쉬게 하는 방법이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가면 정말 이런 분들이 많아서 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배 자, 위에 일단 앉으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안 되는 네. 겁니다. 자, 자, 잘못된 겁니다. 자, 잘못된 그리고 거. 두 번째 두 번째 볼까요? 잘못된 사례입니다. 예. 네. 자, 배 위에서 압박하시는 것보다는 나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저렇게 하려면요, 보세요. 무릎하고 환자 가슴하고 엄청 멀죠. 네. 예, 힘들어 우리 보이는데요. 서아림 반장 무릎하고
그 선자 압박을 해야 되는 가슴 부위가 멀어요. 예. 저렇게 하면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허리, 어깨 다 아플 겁니다. 아, 힘이 그래서 들구나. 뭐 아까 배 위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만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충분히 가슴 압박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네. 이것도 분명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예. 네. 자, 이제 세 번째 자세입니다. 네. 자, 대부분 이 심장이 왼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뭐 다소 왼쪽에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왼쪽 가슴 압박을 집중적으로 가슴 압박을 해주면 네.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저렇게 왼쪽 가슴 압박만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 네. 왼쪽에. 근데 사실은 우리 생각보다 심장은 중앙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가슴 중앙 쪽으로. 네. 자, 그럼 이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자, 먼저 손 전체로 압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깍지를 껴서 제껴줍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 부위가 요 부위. 튀어나오죠. 튀어나오죠. 이걸로 누르라는 거예요. 예. 네. 이제 이해되셨죠? 네, 네. 확실히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자세를 잡으시고요. 자, 가슴 압박 위치를 잡을 때는요. 젖꼭지와 젖꼭지를 중앙선을 그으시고 그거 오른손을 올려놓고요. 올려놓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요 올려놓고요. 네, 왼손으로 깍지를 껴서 이 부분이 확실히 압박을 할 수 있도록 네. 제껴준 상태에서 팔꿈치는 완전히 펴고 펴고. 가슴 압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압박 속도는요. 네. 여러분들이 속으로 좋아하는 노래. 저는 주로 성인 대상 CPR 교육을 할 때는 아모르 파티 같은 노래를 추천드리거든요. 속으로 부르시면서 속도는 맞추시면 되고요. 네. 자, 깊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 성인은 깊이가 충분합니다. 예. 네. 근데 우리 여자분들이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거는 이제 뭐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좀 힘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까지 많이 세게 해도 눌러야 되나? 하는 정도까지 오. 누르시라고 저는 대부분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네. 깊이가 제대로 좀 안 나오는 경우가 네.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 우리 서아림 반장님은 훌륭하지만 네. 자, 한번 압박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심폐소생술 교육은 여기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예, 자. 두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자리로 좀 모시겠고요. 조금 전에 예. 소방장님 힘껏 내가 이 정도까지 세게 해도 되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네네네. 어떤 약간 빠른 템포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1분에 몇 번 정도 해야 됩니까? 120개 이상 해야 돼요. 아, 100 이상이요. 네, 120개 1분에 두 이상 번 하셔야 해야 되고요. 되네요. 1초에 두 번씩. 1초에 두 번씩? 네, 120개 이상을 하셔야 되고 네네. 대부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기상어 네. 네. 음. 뜨르르뜨르 네. 노래 아시죠? 리듬, 그래서 네. 그거에 맞춰서 하면은 얼추 126개 정도 나오고요. 오. 예. 아무로 파티에 맞춰서 하셔도 한 130개 정도 나오거든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빠르게 해야 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실제로 사람 가슴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요.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네. 네. 이게 뼈가 뭐 이렇게 뚝뚝하는 소리가 많이 맞아요, 난다고 할 맞아요. 거예요. 네. 예, 누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가슴뼈가.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애니 같은 경우에는 마네킹 같은 경우에 누르면 푹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네. 확실히 되는데 실제 사람한테 하면 이렇게 극적으로 이렇게 스프링 튀듯이 툭 올라오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용기를 가지시고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뼈들이 다소 골절이 있더라도 일단 심장을 살리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은 항상 옳으니까요. 네. 이렇게 교육 받으신 대로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응급 상황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우 소방장님 준비하셨죠? 네. 출혈이 심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출혈 부위에 지혈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네. 자, 상처가 났을 때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출혈이 생기는 걸 보면 더 많이 무서워하고 놀라죠. 더 많이 아픈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맞아요. 그 부위가 작으면 뭐 가정에서 상비하고 있는 일회용 밴드 같은 거 붙이면 되지만 네. 부위가 컸을 때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지혈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지 네. 역시나 가장 먼저 할 일이라는 부분에서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출혈이 심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
출혈 부위에 지혈제를 적용하는 적용하는 것이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OX가 적절히 갈렸습니다. 네, 감독님 뒤쪽에 감독님 팀은 O를 드셨고요. 지정남 씨 뒤에 지정남 씨 팀은 X를 드신 것처럼 오늘 한 사람이 네, 모질이라며. 갈렸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유를? 감독님. 아니 일단은 피가 흘리면 당연히 지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방법이 없으면은 일단 그 부위를 강하게 이렇게 묶어준다든가 예, 그런 일을 해서 일단 피를 멈추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 그 피를 멈추는 일을 네. 출혈 부위에 약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혈제가 아니다. 목에다 묶어야죠. 이게 묶은다고 하잖아요. 그 전쟁에서 안 봤어? 아 지혈제가 어디 갖고 다니간지 지혈제를 묶었어. 근데 지혈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위를 압박을 해서 묶어준다든가 넥타이를 묶어준다든가 벨트를 묶는다든가 지혈제라고 지혈- 하는 건 약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약을 어디 갖고 다녀요? 그런 게 X지라. 약을 말하는 겁니다. 약. 약. 네네. 그러지로. 지혈제를 먼저 적용하는 지혈제라는 것이다. 약을 그러면 적용하는 약을 것이다. 바꿔야 돼. 아니 감독님 뒤에 계신 감독님 어떡하죠? 팀은 어쩌고 보세요. 아니 어떡하죠? 팀장만 이렇게 바꾸면 어떡합니까? 아니 제가 이제 이걸 문제를 잘 이해를 이해를 잘못하셨군요. 못했어요. 지혈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지혈제를 바꿔야 약은 돼요. 약이 아니다. 약이 아니야. 약이 아니라. 팀원분들도 바꾸시겠어요? 바꿔. 이 괜찮아. 괜찮아. 오늘 X가 유행이요. 예. 자, 야 오늘 같은 이런 의견 일치는 정말 처음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쉽게 바꾸실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제가 잘못된 것은 저는 인정을 해요. 네. 아 인정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된 건 인정하고 사과하고 네. 다시 바꾸면 되잖아요. 네. 정답이 궁금한. 네. 정답을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볼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예. 부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네. 사실 그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압박, 내 손으로 압박해 주는 게 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 손으로 압박하는 거. 네네. 예. 저희 외상 처치에서도 가장 신속하고 빠르고 합리적인 지혈 방법은 직접 구급대 손으로 직접 압박하는 것이다라고 배웠거든요. 예. 그만큼 직접 압박이 중요하겠고요. 얼마 전에 우리 70대 어르신 낙상 사고로 넘어지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좀 많이 찢어지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할머니가 된장을 정말 머리 전체에 많이 발라놓으셨더라고요. 진짜요? 네. 아이고 근데- 어머니. 찢어졌는데. 이것도 그 시골 된장이에요. 네. 시골 아이고, 된장. 아, 어머니, 예, 예. 짜기 짠 것을. 야, 이거 찢어진 거는 큰 상처 아닌데 네. 이거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면 다 닦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갔다가는 병원에서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한 20분 동안 머리를 차라리 머리를 감겨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 수건 한 두세 장 이렇게 적셔가지고 계속 닦아드리고 네. 그리고 그렇게 다 닦아지고 나서 이제 보호자분을 이제 모셔다가 한 5분 동안 제가 교육을 했죠. 된장 바르지 마세요. 네. 상처에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건 옛날 말이에요. 옛날 6.25 전쟁 이전에는 된장 발라도 되는데 지금은 전쟁 끝났으니까 된장 바르지 마시고 저희한테 신고 주시고 병원 가면 됩니다. 하고 5분 동안 교육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도 진짜 된장 바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네. 아 이런 경우는 어때요? 저도 네네. 어렸을 때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칼을 빈다든가 조금 출혈이 있을 때 네. 그 담배 꽁초를 담배 꽁초요?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왜요? 담배를 이게 하는 이유가 출혈을 그 지혈을 하는 지혈제가 아니라 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우리 또래 되는 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쑥을 이렇게 찌어서. 한 거는 그래도 좀 고상하기라도 하요. 담배 아 쑥을 어디서 구해 급한 게 우선 담배 꽁초 해갖고 딱 어쩝니까? 묻히지. 어때요? 일단 담배는 안 되고요. 당연한 얘기고. 네네네. 뭐 쑥 같은 뭐 민간요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학에서 정식으로 다루고 있지를 않아서 네. 제가 적절하게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첫 번째 문제부터 네네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강조 드리는 것이 제발 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무엇인가를 하시지는 말라는 거죠. 애매하면 예. 바로 119에 신고하시거나 애매하면 병원을 신고하는 바로 가시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 분께서는 늘 위험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라 많이 힘들고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닥치시고 경험도 많이 하실 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럼요. 저희가 이제
그 심정지 상태인 환자를 출동을 가서 저희가 이렇게 심장이 다시 뛰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회복을 시켜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그분이 병원 문을 딱 열고 나오시게 되면 저희가 네. 하트 세이버라는 표창을 받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트 세이버가 7개거든요. 이제 7분을 이제 심정지 환자를 이제 성공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진행을 하고 완전히 일상생활에 회복을 하셨는 경우가 제가 7건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심정지에서 환자를 다 살려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근데 이 최선을 다한 결과가 환자의 완전한 일상 회복까지 이어졌을 때는 그 뿌듯함은 이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하트 세이버는 저희 애들 보라고 아빠가 7명이나 살려서 그냥 딱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딱 진연을 네. 해놨죠. 네. 예. 네, 보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오진우 반장님이랑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제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이제 소방서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치칸에서 사용했던 물품들이나 장비들을 이제 제자리로 정리를 하면서 네. 이제 환자의 일상도 제자리로 돌아가면 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단어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스탠바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탠바이. 네, 예. 누군가의 곁을 지키고 지키다, 대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 소방관은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곁에서 늘 대기하고 있으니까 위급시 항상 119에 신고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응급처치법 잘 숙지하셔서 안전해서 더 행복한 가정의 네. 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를 너무 뭉클하게 해주셨네요. 자, 열린마당에서 함께했습니다. 오진우 소방장, 서아린 소방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과도 인사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열린마당 오늘은 알쏭달쏭 OX 퀴즈로 전해드렸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응급처치법들을 전해드렸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것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먼저 가시는 것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들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